한문화의 발상지 마한 백제왕도 익산 문화예술 세계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랜선 감상회, 오늘은 이성현 서예 작가님 모셨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서예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셨고 철학 박사, 철학도 공부를 하셨네요. 전시경력 개인전 14회, 단체전 250여 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하셨고 전라북도 미술대전 초대작가 등등 너무 화려하십니다. 1989년 동양 최초로 서예과가 그 익산의 명문인 원광대학교 미술대학에 창설되었었죠. 그죠? 네. 작가님께서는 1회생으로 입학하여 서예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게 하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으십니까? 네, 1989년에 원광대학교 미술대학의 서예과가 뭐 동양 최초, 미술대학 안에 서예과가 네네,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세계 최초입니까? 네, 세계 최초입니다. 예.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서예과가 대학에 개설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저는 전라남도 초대 작가로 활동하다가 이제 학문적인 부분이나 실기 부분에서 전공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터였어요. 그래서 서예인들의 염원이 대학에 이제 서예과가 창설되는 걸 다들 바래왔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제가 급히 이제 뭐 대생도 배우고 실기도 보고 또 그때 학력고사도 또 치르고 다시 대학을 왔습니다. 그 계기가 됐습니다. 익산의 역사만큼이나 원광대학교 서예과 역사가 깊군요. 그런데 작가님 잠깐 그 작품을 보니까 서예 분야의 장르가 한문서예, 한글서예, 문인화, 전각, 불화, 사경, 캘리그라피 등 아주 다양한 것 같은데 조금 이 분야에 대해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서예는 이제 줄여가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한문서예를 하시는 분들은 뭐 한문도 오체가 있잖아요. 전에 행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력을 하시는데 저희 대학에서는 이제 전공을 할 때 커리큘럼 자체가 한문서예, 한글서예, 문이나 전가, 또 다른 이론도 많이 개설이 되어 있고요. 사경도 개설이 되어 있고요. 이제 불화나 캘리그라피는 제가 졸업한 이후에 이제 저희 작품 세계를 구축하면서 만들어진 거고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서예는 좀 딱딱하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요즘 캘리그라피로 많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캘리그라피 자체가 그 번역을 해서 서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장르화시킨 이제 저희 동문들이 많이 있고요. 요즘은 많이 일반인 속으로 많이 침투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도 말씀 중에 그 서예가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됐는지 아십니까 혹시? 네네. 우리가 이제 한글은 세종대왕님께서 창제해 주신 15세기 이후로 많은 서체 변천이 있었어요. 뭐 판본체나 뭐 고저 정립화된 명칭은 아니지만 판본체, 궁체, 민체 이렇게 발전을 해와서 우리 문자인데도 우리가 상당히 지금은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필사를 해서 모필로 쓴다라는 자체가 예술 장르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한자를 중심으로 하고 문장으로 뭐 시나 부를 또 쓴다는 이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가 한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더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문을 조금 배웠습니다만은 특히 서예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 이유가 서체에 대한 감상력은 제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한문 서예를 볼 때 특히 초서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뜻인지부터 잘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작품을 보시면서 초서도 조금 해설을 해주실 거죠?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듣고 보니까 조금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 전문적인 설명을 듣고 보니까 서예에 관한 그 일반적인 인식보다 매우 조금 깊고 넓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분야가 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작가님께서 주로 다루시는 분야는 어떤 분야이십니까? 제가 주력했던 부분은 한문서예였습니다. 한문서예. 그리고 이제 전해 행초 중에서도 특히 지금은 초서에 많이 집중하고 있고요. 해서와 행서 단계를 거쳐서 전의 단계, 전 마지막 꽃이 지금 초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이제 오랫동안
가르쳐 오면서 그 한글서에도 또 이론 강좌를 해야 되고 예, 예. 그런 부분을 연마하다 보니까 한글서의 매력을 저희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예. 제가 집중해서 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전 할 때도 한글 작품을 내기도 하고 또 연구재단에 한글 서체에 대한 논문을 또 써서 연구비를 지원받기도 하고 합니다. 예. 지금 마침 중국이나 일본은 이 서예 부분을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고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금 한글 서예 쪽으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전라북도가 중심이 돼서 네. 지금 서명 운동을 받고 있고요. 예, 예. 아마 조만간 몇 년 안에는 이 결과물이 좋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한류 문화 속에 우리 한글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렇죠. 있으므로 예, 예. 서예가들도 많이 한글을 연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2015년에 그 익산의 미륵사지 그 왕궁유적이 세계문화유산에 네네. 등록되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교육 서예 분야도 등록될 수 있도록 우리 익산도 힘을 보태야 되겠네요. 네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서예의 꽃이 또 초서라고 하셨는데 오늘 교수님의 또 해설을 듣고 저도 초서를 한번 통과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해하는 분야에 있어서.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작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한문서예네요, 그죠? 예. 낙덕이라고 네, 그렇게 있습니다. 낙덕인데요. 이제 그 작품에 주가 있고 부가 있어요. 이게 주제가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서체 종류나 서품 같은 게 있죠, 그죠? 네, 예, 저거는 예. 전서입니다. 전서, 전서를 락덕으로 썼고요. 밑에 그 락덕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이제 썼는데요. 예, 예. 고주 제기자 락덕이 망천 고명 부동지라 그래서요. 옛날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는 사람은 덕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명성에 따라서 이 뜻을 움직이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네. 부동심으로 열심히 자기 자신을 연마했던 그 고전에 나온 문장인데요. 네. 그래서 전서로 한번 표현해봤는데 네. 전서가 서예에서 가장 초기에 이제 각골문 근문이 나오면서 예. 그 글자이기 때문에 상형에 가까운 글씨가 많아서 각골 문제에서 본 듯한 예, 그렇죠. 그렇네, 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약간 그림적인 요소가 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선지도 적색으로 조금 선명하게 대비를 색 대비를 넣어서 그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예. 절길 낙자들도 저렇게도 또 네, 쓰는군요. 예. 또 낙덕의 의미를 듣고 보니까 사실 제일 다루기 어려운 게 자신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다시 한번 그 뜻을 새깁니다. 보니까. 예.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서예를 하시려면 철학도 공부를 많이 하셨겠네요. 아닙니다. 그 서예라는 장르가 그냥 붓으로 써서 문자를 표현하는 장르에 그치지 않고요. 거기에 이제 문사철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문사절, 예.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자가 변천되어 왔지 예. 문자를 먼저 만들어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예. 그 말이 먼저 내면에 있죠, 그러니까. 예. 그 내면에 어떤 철학적인 면모가 들어 있는지 예.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지 문학성이 있는지를 의미하면 훨씬 재미있는 분야입니다. 예. 어떤 작품입니까? 석천음이라 그래서 네. 이것도 이제 석천음, 예. 전서로 써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자로 또 한문으로 문장으로 썼을 때 어렵다, 예. 봐서 모르겠다 예. 이를 이제 약간 감상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제가 옆으로 한글로 겸해서 썼습니다. 아. 촌음을 아껴 쓰라는 뜻입니다. 예, 그런 뜻이네요. 그래서 예, 작품의 뜻이 네네. 예, 이게 마음에 촌음을 아껴 와닿는 것 쓰라는 같습니다. 겁니다. 예, 석촌음. 이것도 전서죠. 네, 전서입니다. 그 다음 작품입니다. 이거는 초소인데요. 용역정루 하련 관통이라 그래서 드디어 초서가 나왔군요. 예, 초소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과 힘을 쓰는 것을 쌓고 쌓으면 예. 하련입니다. 환하게 넓어져서 관통하게 된다 그래서 예. 우리가 자기 분야에서 오랫동안 쌓고 쌓으면 물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철학가들 또 이렇게 수행자들, 학자들 보면 아주 물리가 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 이치를 그렇죠. 다 아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지금 이제 유학에서 나오는 문장인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 문장을 거의 좌우명처럼 삼고
서해에 끝까지 매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예. 있습니다. 서예 해설 겸해서 또 철학 강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저기 무겁지 않게 하겠습니다. 예, 아니요, 좋습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교수님 설명을 듣고 있다 보니까 각 예술 분야마다 한국하면 한국화, 서양하면 서양화, 작가님들이 어떤 물리를 어느 정도 터득하신 분들이 그 내용을 자기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거는 예서입니다. 일체 유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듣던 다 이야기네요. 알고 계시는 문장이고요.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냅니다. 선도 악도 행도 불행도 모두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를 예서로 한번 써봤습니다. 조용적인 예스네요, 그죠? 예. 예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저희들이 작품을 할 때 이제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을 또 잘 써야 되기 때문에 서체를 다양하게 그리고 운필력이라고 하면 이제 붓을 통해서 기운을 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감각적인 부분들도 가미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게 됩니다. 전시할 때는요. 일체유심조, 멋진 작품을 보면서 교수님의 해설을 들으니 마음이 아주 평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서입니까? 네, 이거 초소인데요. 두보시를 이제 일구만 띄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두보시를 저희 이제 한학 스승님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불탐야식 금은기이고요. 원해, 조간, 미록, 유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탐심이 없으면 밤에도 금은기라는 거는 이게 땅 기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은기를 알아보고 원해는 해로움을 멀리하면은 아침조자입니다. 그 왼쪽에 그 초서 첫 자가요. 아침에 그 도라니하고 사슴이 노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서 그냥 우리 일상 그대로가 우리의 참 행복입니다. 그래서 두부가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 당나라 때 최고 시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 느꼈던 고뇌와 삶을 요즘 물씬 느끼면서 저 문장을 띄어서 작품을 해봤습니다. 지금 탐심을 버리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도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하는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다 물리를 통한 분들은 다 통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 그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햇살과 공기와 식물과 동물들이 노는 걸 보고 밤에는 땅 기운을 느끼고 그대로 잠이 들고 이런 게 우리의 행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인의 시를 보면요. 정말 우리의 그 삶의 지표를 알려주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자연이 스스로 자자 걸을 연자 스스로 그렇게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호도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상태. 맞습니다. 저 호도 석연입니다. 애석자의 그럴 연자입니다. 석연 그러시구나. 석연 선생님 오늘 철학 세 강의를 아주 깊고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계속 초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주자 선생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응구제라 그래서요. 응고 생활을 하는데 내가 뭘 바라겠느냐라는 뜻인데요. 신창이명계요. 그러니까 새벽창을 열으니 숲속의 그림자가 확 펼쳐지는구나. 그 아침 산천향이요. 밤에 베개를 베고 누우니 산의 물소리가 음향처럼 들린다는 뜻입니다. 응거 부하고요. 내가 숨어서 지내는데 다시 무엇을 구하겠느냐. 무언도심장이라. 아니 말이 없이 도심만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는구나. 제가 조금 응거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를 좋아합니다. 산소리, 새소리, 물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요즘 저희들이야 뭐 TV 소리, 유튜브 소리만 들리니까 이런 시를 자주 좀 음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소로 제가 쓰는 이유는 그 자연 시가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저 마음과 저 손과 손을 통해서 붓에 담아서 그대로 전달하고 싶은 제가 조금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미흡합니다. 서의 길은 멀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구정이 익산을 지나다가 쓴 시입니다. 익산도정. 금맞이 나오는 시인데요.
이걸 보시면 이제 문장이 좀 길어서 예. 남호 백백 익산 창이라고 돼 있어요. 남호 백백 예, 익산 남쪽 청. 호수 쪽에 우리가 남쪽이잖아요. 예, 예. 호남이라고 그러죠. 예, 예. 백백 밝은 날에 익산에 아주 푸르른데 자 왕사 미망 몽일장이라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옆에 한글로 저가 그래 아주 문장이 길기 때문에 예, 예. 해석을 해놨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요, 익산의 역사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익산이 익사니까 우리 네네. 교수님 한자를 다 읽으시면서 네. 풀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좀 길더라도. 예. 예. 일장에 예. 제구 기허 이제 공노수라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티가 이걸 좀 멀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예, 예. 궁고한 이렇게 쭉 해서 저 필요한 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익산과 예. 관련된 부분만요. 예. 원의 백발의 이 망의 무허 부신상이라 그랬거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제가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다가 이 은어가 이렇게 비어 있는 이렇게 미륵사지가 비어 있는 부분을 보고 네. 가슴이 매우 아프다는 그 뜻을 예. 서거정이 그 당시 네. 15세기잖아요. 1400년대 후반에 사셨으니까요. 이분이 좌찬성까지 지냈던 형적판서를 지냈던 분인데 네. 개원잡기라 그래서 시집을 만들었던 당대 서거님, 최고의 그렇죠. 예. 시인입니다. 그래서 익산을 지나다가 그 당시 조선시대 문인들은 익산에 물론 소세양도 계셔서 오셨겠지만 많은 분들이 익산의 백제 유적지이기 때문에 폐허가 된 미륵사지를 지나서 시를 많이 남기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맞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용한 수록 또 뭐 군수들이 쓴 그 오영묵이 쓴 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모아서 번역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을 저는 이제 뽑아서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교수님 또 네. 저 서예 하시는 분들 작가들마다 이 초서를 쓰실 때 네네. 초서의 형태가 다 다릅니까? 네, 초서가 예. 송가정 당나라 때 송가정이 쓴 서보라는 책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요. 예. 특히 명청대에 오면 많은 중국 서예가들의 초서, 우리나라도 조선중기의 황기로나 양사은은 초서를 아주 잘 썼어요. 예, 김구도 예, 잘 쓰고. 예. 예,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추사 선생님께서는 예서나 뭐 전서 이쪽에 많이 집중해 쓰셨고요. 예.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연말을 한 자기 실력이 나오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집자를 해서 쓰기도 합니다. 네. 근데 명말 청초의 양주 팔계들은 초서도 예술 쪽으로 썼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소도비 경매장에서 굉장히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작품 가격들이 우리나라에 상상을 못하는 가격들이 예. 전지면 저가 이제 70에 가로 70에 135 정도를 저희들이 전지라고 하거든요. 예. 예. 전지 사이즈가 거의 500억에서 800억의 거래가 됩니다. 중국의 서해에 대한 관점이나 평가는 우리가 상상 이상입니다. 특히 명말 청초의 서예가들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제 왕이지는 뭐 무가지보고요. 예. 왕이지 작품은 실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그건 한 자당 얼마씩, 중국에서는 또 글씨를 한 자당으로 가격을 매겨서 파는 경우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국보급 서예가는 작품 매매를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관리합니다. 예. 국가.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있습니다. 이번 이제 신강수라는 분이 우리 익산 군수로, 이건 이제 구한말이 되겠죠. 구한말인데요. 순창 군수를 지냈던 신강수인데 이분도 시인이에요. 그래서 금마를 지나다가 익산 군수를 아주 섭정을 잘하는, 그래서 정치를 잘하시는 남태고를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지나다가 이 시를 남깁니다. 그래서 성문순리 전금견의 고인 심이라 그랬어요. 옛날에 들으니 이 정치를 잘하는 순리를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고인의 마음을 보는구나. 백리 풍녀주요. 백리 동안, 백리에 이 술과 같은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는 술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 3년 망제 금욕말은 3년 동안 검은 고 소리가 들린다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아주 평화롭게 네. 국민들이 잘 살고 있는 거, 잘 먹고 잘 즐기고 사는 게 남태부가 마을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쟁이나 소란이 일어나면 검은고 소리가 들릴 여유가 없죠,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약간 악행을 저질렀다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을 텐데 네. 이거를 시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네. 중 서계정이요. 그래서 낮에는 이 책상 위에 책이 고요히 쌓여 있고, 그러니까 문인들은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춘초, 송, 정심이라 그랬어요. 네. 그게 우리 동원이라고 있잖아요. 송사를 다스렸던 네. 그 송사가 많았던 뜰에는 봄풀이 각 심자는 많구나 그 말입니다. 예, 예. 가득하다는 거 이게 죄인들이 많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 아주 멋있죠. 예. 우연히 이제 예. 우경과 지 수견 소금이라 그래서요.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가 그 전경을 보니까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옷소매를 여민다라는 예. 뜻입니다. 그래서 신광수 선생은 남태부를 굉장히 존경했고요. 당시 관직을 이제 일찍 그만두고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시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예. 남태부가 그걸 알고 남태부, 예. 익산 군수로 3년 지내셨는데 네. 익산이 금마주도 만드시고 다 큰 업적을 남기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분이 생활비를 보조도 해주고 네. 그렇게 또 음으로 양으로 도와줬던 그 은덕이 있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정을 나눴다고 합니다. 예. 그게 거기 과정에서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익산에 살고 있는데요. 익산이 백제 유적지도 많고 특히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후로 많은 그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렇죠. 조선 시대에는 또 문인들이 많이 사랑했던 곳이 익산 그렇습니까? 근마입니다. 예, 그래서 문인들. 시가 많이 남아 있어서 저는 주로 이제 익산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시를 가지고 지금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조명을 하려고 이런 작품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또 이제 함라에 있는 삼부잣집이 생각이 나네요, 그죠? 네. 조선시대 문인들 또 예인들이 사랑했던 지역이 좋아했던 지역이 익산이죠, 그죠? 그 삼부잣집 중에서 이배옥 가옥의 그 이집천 어르신도 네. 그 조선 선전, 이렇게 조선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네. 조선미술 전람회에서 입선을 3번 하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서울에 그때 당시 한양에 계셨던 문인 묵객들, 서화가들을 초대해서 근마에서 잔치도 열고요. 예, 예. 그 이제 아버지 이석수님의 이제 회갑 때도 화집을 만들었고요. 예, 예. 그 당시에 썼던 화집과 서집들을 보고 제가 또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익산이 그 함나가 삼부자들이 노블리스 어블리주를 하면서 문인 묵객들뿐만 아니라 국왕하신 분들도 많이 그렇죠, 와서 보니까. 즐겼던 문화의 그렇습니다. 탄생지입니다. 예, 예. 단지 찾아오신 분들한테 대접을 해드린 것뿐만이 아니고 네. 호남 일대 삼부잣집의 어떤 영향력이 상당히 컸었다고 네, 네, 썰어져가는 어떤 사당을 세운다든지 네, 네. 하는 그런 일도 상당히 많았다고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금마별과 해설 들으니 또 익산 금마의 검은고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